이현재 하남시장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자 이재민입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현재 하남시장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이현재 시장님께서 인선 8기 하남시의 주요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가치등을 설명하고 기자님들의 질의에 시장님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현재 시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재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으로 출마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신 기자님 한 분 한 분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하남시정을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그래서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한 달간의 성과와 민선 8기 하남시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시정을 펴나감에 있어서 지난 시정에 대한 정책 과오에 대한 이 반성으로부터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남시는 유니온스퀘어 오폐수 시설과 관련해서 LH로부터 1,345억 반환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우성골재 정화에 42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800억 원을 자칫 잘못하면 시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는 우리 하남시장에 있어서는 비상 상황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남시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H2 프로젝트는 이게 어처구니 없는 행정 처리로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속 대교 문제, 5호선 지하철 시청역에 시청용지 설치, 기계 7차선 하남 연장기 반영, 감일 전력소 공명화 비추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께 우리가 반성의 시간을 갖고 다시는 이러한 사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의 행정 수준을 높이고 책임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하남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성과 중심의 인사로 우리 행정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7, 8일간 우리 공직자 책임자급 200명 참여한 자체 역량 강화 워크숍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대표도 함께 참여해서 직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또 공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발표 시간도 가졌습니다. 민선 8기의 중점 가치는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시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국내외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국내 출장도 자유롭게 가져온 바 있고 선진지 배낭여행 그리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제적으로 싱가포르 등 이런 행정을 견학을 해서 하남시가 필요한 것에 벤치마킹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일하는 조직
조화와 균형에 따라서 승진, 전보 인사도 한 바 있습니다. 능력 위주로 적소에 배치한 인사를 통해서 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안 사업 추진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과밀학교 TF팀, 청년 일자리 팀,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전략 지원팀을 구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과를 신설하고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조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9월 조직 진단하고 10월에 개편안 만들어서 12월 의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후 14개 동의 주민과의 간담회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보도블록 울퉁불퉁한 것 좀 바닥을 정리해달라, 출근 시간 버스 좀 대중교통을 해결해달라, 주차 문제 해결해달라, 체육 운동기구 좀 제대로 놔달라 등 많은 시민의 불편 사항을 들었고 빠른 조치와 함께 지속 소통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 창구를 늘리기 위해서 민원에 대한 열린 시간을 지난 22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부터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 민원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 원스톱 민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가칭 하남 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직접 시청에 찾아오시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각 동에 민원 창구를 설치해서 접수된 민원은 담당과의 인터넷으로 전달돼서 위에서 세계적인 영화 촬영장, 마블시티, K-팝 공연장 등을 구성하는 가칭 K-스타월드를 구성해서 3만여 명의 고용 창출을 해서 가족도시 발전에 소속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9월부터 투자 유치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 중입니다. 개발지원구역 해제, 환경주도 하향 조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각종 규제 해소는 하남시 발전 사업의 필수 요소인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수도권 중심 하남이 도약하도록 이끌어 내겠습니다. 민선 8기 국정사업 목표 실현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의 노력과 시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기자분 한 분 한 분께도 많은 지도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수도권 제1의 하남시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으로 책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잘 하남시 출입하셔서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정책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 부지 대학 유치 13년 지금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제안도 했었습니다. 나한테 조건을 주면은 정말로 1, 2년 내에 해답을 정리를 하겠다. 사실은 그렇지만 최근 금년 초까지도 대학 유치위원회를 회의를 개최하는 정도 수준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으로 뭐 했느냐 하신 그 질책은 달려갔겠습니다만은 저는 시정에는 개입할 권한이 없었고 개입을 허용도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표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물론 수도권 최고도시 막연한 표현보다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남이 이상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을 벤치마킹할 부분은 땅값이 아니고 복지와
우리가 일자리, 복지, 생활에 대한 복지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남시도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강남보다 나은 것이 환경입니다. 우리 한강과 금단산과 산의 기반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복지 면에서 복지는 돈이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가 늘어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강남 수준의 어떤 복지라든지 일자리든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에는 이렇다 할 우리가 내세울 만한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스타필드가 있지만 스타필드는 판매소입니다. 물건 팔아서 돈을 가져가는 여기는 영업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은 기업의 본사가 하남에 있어야 우리 하남에 거기서 많은 실수가 나오고 일자리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높은 질 좋은 일자리에서 많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생활의 풍족함과 복지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축의 한 가닥이 청년입니다. 청년은 지금 전부 취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취직하기도 어렵고 취직하면 계약직이고 어려우니까 집 살 돈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결혼 안 하니까 애 안 낳고 그래서 지금 최근 출산율이 0.79명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기성세대와 지금 정치권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구가 우리 몇만 명 줄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인구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문제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기초가 각 기초단체에서 제대로 역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만이라도 그러한 목표 하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또 질 좋은 일자리가 복지와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경등급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선 최종적으로 에듀트 프레임이 완전히 정리가 된 후에 또 환경 등급 문제가 어떻게 대처할지 하는 아주 이 문제를 앞으로 진행시키는데 이 프로젝트가 죽으면 다른 프로젝트를 바로 이렇게 대체해서 현실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복합적으로 여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결정적으로 만든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일벌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을 다시. 예, 신한뉴스 고태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인구에 대한 부분 또 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와 재정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남시의 재정 상태는 뭐 상당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뭐 세입이 한 1조 한 3천억 원 정도 되고 인구도 현재 시장님께서는 한 50만 정도 인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을 늘리는 방법은 사실 물론 이제 세수도 있지만 각종 예를 도비라든가 국비를 끌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도비나 국비를 끌어오는 방법은 사실 그런 좋은 어떤 정책이 나와야만 도비와 국비를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사실은 일반 시민들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공무원한테서 거의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남시청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하남에 대한 재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좀 안들이 좀 나와야만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 하남시의 재정을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구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 어떤 하남에 대한 그 인구에 대한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삶의 질이 어떻게 조금 더 달라질 건가? 어떤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구에 대비한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재정 문제하고 인구 문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지금 47%이기 때문에 그걸 높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재정을 늘려가는 방법은 이제 뭐 비고기를 받아오는 방법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국에 200여 개가 넘는 지자체, 광역단체가 다 있는데 하나만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재정을 확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기업을 유치해서 대기업 일자리와 대기업에 대한 세수 이것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을 가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하남시가 50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이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자족도시가 인구 많으면 자족도시가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과거에 있었어요. 인구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자족도시가 되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최소한도 3개가 기본이 돼야 자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남시 보면은 과거에 주택 건설만 신도시를 통해서 지금 했거든요. 지금 신도시 4개 지역에 98,000세대가 지금 입주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으로는 국도비만으로는 한계 있고 일자리를 대기업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런 면에서 투자 유치단도 만들고 K스타월드 같은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되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가 문광부 차관도 만났고 국토부 차관도 만났고 항공부 관계자들도 만나서 그리고 민간 관계자들 만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삶의 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삶의 질을 높여가는 데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여가려면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가 기본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제 어찌 보면은 정부에서 각종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미사강변 신도시에는 지금 어린이가 굉장히 많아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없어가지고 가칭 한올 중학교를 위해서 4년 동안 싸워가지고 최근에야 확정되는 이러한 건센서스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사강변 신도시에 어린이 회관을 별도로 건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용역을 해서 24년까지는 오픈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사강변 신도시에는 제2의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해서 이 꿈나무를 키우는데 중점을 둬나가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가밀 위례에도 비슷하게 결국 교육 보육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지 복지시설을 시재정으로 확충해서 시민들의 삶과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밀 위례 같은 데서는 아주 시민들께서 섬처럼 느끼고 소외감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위례는 또 위례에서도 남위례 북위례 나눠져 있고 도로 하나 건너서에는 송파입니다. 송파가 이제 또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소외감, 패배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에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번에 보건소도 보건센터를 설치를 하고 또 위례 또 가밀과 위례에는 명예 의사와 분들과 협약을 해서 병원과 협약을 해서 명예 보건소장도 위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적인 것이 될 때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하남으로 봐서는 원도심과 미산이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또 저기한테 미래 가면은 그런 면이 취약해서 소외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각별하게 조치를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 경영을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장으로 오실 겁니다. 실무 팀은 시청 직원들로 꾸려서 지원하게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난관이 많아서 잘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분들 일부에서는 야 저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2009년에 하남 지하철을 유치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현재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정시에 개통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과제를 풀어서 갈 때 도시가 도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절로 다 돼서 됐으면 하남시가 크게 발전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남시는 수도권에서 상위권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가면 신도시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러한 K스타월드 같은 이러한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은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현 여부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과제는 꼭 K스타월드가 라고 아니래도 우리가 뭔가 하는 걸 위해서는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기업을 끌어와야 대기업을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야지만 하남이 도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는 모든 일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풀어서 긍정적으로 보태나가고 할 때 성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군 부대 13년 동안 지금 계속 대학 유치 노래만 부르고 있는 그 행정, 이런 행정은 저는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약간 이러한 세력들이 있을 수는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이를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 여기 기자회견문에도 부산 신도시의 주민들과 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선이주 후철거 원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칙이 무너져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자회견문에 선이주 후철거 원칙을 지킨다고 원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업들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시정 방향으로서 지금 큰 원칙만 밝힌 것이라서 세세한 부분은 말씀 안 드렸고 여기에는 미사나 미래 감이 또 큰 현안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미래 같으면 위신선 문제 여기 원칙은 들어갔습니다만 감일 같으면은 이제 거기 종교부지 문제 여기 학습권 침해가 감일의 문제입니다. 또 감일의 변전소 옥내화 문제인데 그거는 2,300억 시중하려면 1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LH 본부장에게 지적을 했고 여기서 원론적인 원칙만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안 쓴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가 강남 가면 문제 엄청이 많죠. 세세하게 주민들의 어떤 생계 대책, 이주 대책, 또 산업단지 등등 문제가 많은데 여기서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다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우리 하남시가 이제 옛 백제의 도읍지였다는 우리 하남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역사 유적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산 신도시 정책이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하고 이미 지난 2년 전에 전임 시장하고 이미 협의를 통해서 합의문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진척이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걸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부산신도에서는 많은 문화유적지가 있고 발굴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제가 있고 그거를 또 보존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이 문화유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윤재현 기자님도 잘 아다시피 문화원장님하고 많은 제가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도 잘 진행되느냐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점검을 했다는 점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고 문화적 가치, 문화유산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은 우리 하나를 위해서 또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가져나갈 겁니다. 저희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많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하남 시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저 시장 혼자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고 또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조언 또 주셔야 제대로 된 시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